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를 받게 될 잠재적 수혜자까지도 이민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뉴욕시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 상원 11선거구의 현역 토니 아벨라 의원과 존 리우 후보가 마지막 캠페인에 총력을 펼쳤습니다. 뉴저지주 연방하원 3지구에 출마한 한인 앤디 킴 후보가 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서로 인해 당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의 처방약 보험 가입과 변경 신청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언론들은 꾸준한 지지율을 기록하던 대통령에게 이 같은 수치의 하락은 꽤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평균을 조사한 결과 37.8%에 그쳤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41.1%로 9월 들어 지지도가 3%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입니다. CNN은 꾸준한 지지율을 기록하던 대통령에게 평균 3%포인트의 하락은 꽤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CNBC 방송도 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40%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전 측근들의 유죄 인정과 밥 워드워드 신간 파문 등 정치적 악재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 하락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수성 전략에 차질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80% 이상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유권자의 8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던 텍사스와 인디애나, 웨스트 버지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이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취득이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이민 제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은 공공복지 수혜 전력자뿐 아니라 공공복지를 받게 될 잠재적 수혜자까지도 이민을 제한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공공복지 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만으로도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온라인 매체 더 이포크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최근 연설에서 공공복지 수혜 전력자뿐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미국에 입국해 공공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수혜자들의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스나 국장은 잠재적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현행 이민법에 100년 이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로 집행이 어려웠던 이 규정을 앞으로 엄격히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재적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이민 혜택 제한 조치는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전력자의 이민 혜택을 제한하려는 새 이민 정책과 함께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와 같은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전력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나 영주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빠르면 9월 말 발표할 전망입니다. 뉴욕시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를 하루 남겨둔 오늘 현역 토니 아벨라 의원과 존 리우 후보가 막바지 캠페인에 총력을 펼쳤습니다. 11선거구는 플러싱, 베이사이드, 프레시메도, 와이스톤 등을 포함하는 한인 밀집 지역으로 두 후보는 막판 한인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는 2년 전에 이은 리턴 매치로 어느 때보다 퀸즈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치열한 막판 유세를 벌인 두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의원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공약으로 현재 11선거구의 가장 큰 문제는 항공기 소음과 윌레츠 포인트 대형 쇼핑몰 건설이라며 이들 문제 해결과 함께 주지사가 내일 세탁업계 재정 지원 법안에 서명하도록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 예산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리우 후보는 시의원 시절부터 한인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강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밝히며 공약으로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얻어낸 뉴저지주 연방하원 3지구에 출마한 한인 앤디 킴 후보가 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서로 인해 당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뉴저지주 연방하원 3지구에 출마한 민주당의 앤디 킴 후보는 현재 3선에 도전하는 현역의 톰 메가더 의원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반 트럼프 정서가 커지면서 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 참모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한 바 있는데 지난달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얻어내 선거운동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14일 발표된 만모스 대학의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도 김 후보는 45%의 지지율을 얻어 44%를 기록한 메가더 의원을 상대로 처음으로 앞서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 연방하원 3지구의 경우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민주당이 14,830표, 공화당이 26,551표를 획득해 공화당이 우세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6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이 28,102표를 받아 25,170표를 얻은 공화당에 앞서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인 입양인들과 한인 2세와 3세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추석을 즐길 수 있는 한국 전통 문화 축제가 다음 주말 개최됩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입양인들을 돕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 단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 추석을 맞아 한국 전통 문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 류재봉 회장은 처음 여는 행사인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인 입양인들과 한인 2, 3세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추석의 분위기를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셔서 같이 어울리고 우리 한국 그 전통 음식이 이런 거고 또 전통 놀이가 이런 거고 또 저 전통 그 의상이 이런 거라는 거 같이 여러분들 자녀들 같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좀 보여주시고 그냥 어떤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같이 어울리는 이런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십시오. 이번 행사에서는 화려한 난타와 태권도 공연 등의 무대가 펼쳐지며 김치 담그기, 팽이치기, 딱지 접기, 부채 만들기, 공기놀이 등의 전통 놀이와 한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한국 전통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입양인들이나 한인 2, 3세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는 오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 플러싱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3분의 2가 이민자의 기여라고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는데 논문은 이민자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것을 일부 정치인들이 악용해 이민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이주와 경제라는 논문에서 2011년 이후 국내 총 생산 GDP 성장의 3분의 2가 이민자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논문은 미국 내 이민자 인구는 14%에 불과하지만 기업 창업의 30%를 차지하며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에 의해 창업됐으며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40%가 이민자가 세운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민자는 창업을 하거나 특허를 받는 혁신적 제품을 만들거나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을 확률이 미국 출생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민자들은 정부 혜택을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상에 기여를 하며 일반적으로 더 높은 임금과 생산성, 낮은 실업률, 높은 여성 노동 참여율 등과 결합돼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이민자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과는 달리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현상이 목격되는데 이는 이민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고르게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러한 감정을 악용함에 따라 이민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응집력을 손상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의 처방약 보험 가입과 변경 신청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연중 플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파트 D의 올해 가입 변경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이 기간 내 기존의 약 보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메디케어는 갖고 있지만 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하거나 플랜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 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 기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 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만큼 벌금을 다음 등록 기간까지 물어야 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 가입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연중 플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파트 D 가입과 변경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카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로부터 수신한 편지, 개인 정보 등을 지참하고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플러싱 경로회관, 코로나 경로회관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이 기간에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이나 변경 신청 외에 일반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변경과 파트 C의 플랜 변경, 파트 D 탈퇴 등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친환경 정책의 역주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이 어제 메탄 배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에너지 기업들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유정이나 가스정, 관련 시설에서 메탄 누출을 점검해야 하는 횟수가 기존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들며 생산량이 매우 낮은 유정이나 가스정은 2년에 한 번만 점검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메탄 규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환경보호청의 이러한 규제 완화로 2025년까지 연간 7,500만 달러, 총 4억 8,4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0여 개 에너지 기업을 회원사로 둔 서부에너지연맹의 캐슬린 스감마 회장은 기존 규제는 부담이 컸으며 형식에 불과했다며 환경보호청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이 같은 방안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중간선거에 도전한 젊은 한인 정치 후보들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정치력, 나아가 아시아계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며 이번 선거에서의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한인사회 정치권에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주요 한인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인사회 곳곳을 방문하며 투표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의 지름길은 오로지 투표 참여라며 한인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유권자 등록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투표해 주시는 것, 그거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저희 에이지언 커뮤니티가 한 걸음 더 정치력 신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mart, tough, work hard. That's what we need in Sacramento. And that's what we need in our government. So I'm running to be the voice of this community and all the people. 젊은 한인 정치인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여기 사셨던 분들은 이제 한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한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변화해야 될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때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특히 이 자리엔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 후보인 중국계 피오나마 조세용 평국위원도 참석해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아시안 정치인들의 약진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2달여 남짓. 최근 노숙자 쉘터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분할안 등으로 유례없는 한인들의 결집력을 보여준 이 시점이 투표 결집에도 적기라는 분석까지 나오며 한인 정치인 배출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짐 맥도넬 국장이 한인 사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재직해온 짐 맥도넬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계 커뮤니티와 교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But my hope is that we'll be able to open the door to be able to show what we're doing and who we are and what we're all about, and be able to bring some people from all of the communities that you represent and serve to the table and look at us as a viable profession. 특히 맥도넬 국장은 현재 전국에서 치안 유지의 주요 이슈들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 밀매, 인신매매, 정신질환 재소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맥도넬 국장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알렉스 비아누에바 전 LA 카운티 셰리프구 루테넨트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실시된 매사추세츠주 연방하원 3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한인 댄고 후보가 재검표를 통해 다시 한번 승리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윌리엄 갤빈 주 내무국장은 고 후보 측이 충분한 숫자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 재검표를 요청했다며 3선거구 예비선거 투표에 대한 재검표를 명령했습니다. 리차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최근 모든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올해부터 연 1회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교사와 교직원들은 10월 23일까지 45분짜리 성범죄 예방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하며 동영상 교육을 마친 교사와 교직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이 선정한 2019년도 준결승 진출자 명단에 뉴욕과 뉴저지 한인 학생 12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준결승 진출자 명단에는 전국에서 약 16,000명이 선발됐으며 이 중 90%가 결승에 진출하게 되며 최종 장학생은 7,500명이 선발되며 학생당 $2,500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2019년도 결승 진출자 명단은 내년 2월, 우승자는 내년 4월에서 7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주택가를 중심으로 상수도 검침원으로 사칭한 뒤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고 달아나는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2명이 방문해 1명은 뒷문으로 들어가 PSENG 소속 수도 검침원인 것처럼 집주인에게 신분증과 배지를 보여주고 밖으로 유인하고 또 다른 절도범은 앞문을 부수고 들어가 고가의 물건을 훔쳐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안개가 많겠으며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영상 21도. 금요일은 가끔 맑겠고 습도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